안녕하세요. 국어 독학을 위한 공부방 청사소녀 네티입니다. 교재는 수능 특강 독서고요. 대상은 국어 내신 2등급에서 5등급, 모의고사 성적은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의 목적은요, 고등학교 3학년 학교 내신 시험 대비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오디오 중심의 수업으로서 비디오가 없는 유튜브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몇 가지를 언급하고 본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인문예술 01강이고요. 60쪽입니다. 펜을 준비해 주시고 아직 본문을 읽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본문을 먼저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연필로 괄호를 치고 나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일시 정지 누르고 읽고 옵니다. 아시겠죠? 자, 읽은 친구들은 60쪽, 61쪽, 특히 61쪽 1번 문제 하단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독해 기본 도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비디오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하단에 쓰겠습니다. 번호를 매깁니다. 약간 작은 글씨로 4번까지 쓰겠습니다. 0부터 시작하죠. 0번. 0이란다. 미안합니다. 자, 0번입니다. 단어 그 자체라고 쓰세요. 단어 그 자체. 독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번입니다. 1번은요. 문장이 어렵고 길고 이해가 어려울수록 필수 성분이라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를 잘 파악해 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화제 찾기입니다. 화제 찾기는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야, 너 오늘 전학 온 저 학생 봤니? 야, 모자 진짜 예쁘지? 뜬금포인가요? 전 학생이 모자를 쓰고 왔죠. 그래도 들어봅니다. 모자 예쁘지? 아니, 모자가 아니라 저 롱패딩 정말 예쁘지 않니? 롱패딩 유행이 지났다고요?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봅니다. 롱패딩 예쁘지 않니? 아니, 맞다. 그것보다 나는 저 신발이 정말 예뻐. 내가 사고 싶었던 신발이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나요? 네, 독해를 위한 기본 도구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0번,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알아야 독해가 잘 되겠죠. 1번,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어려운 문장, 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화제 찾기 하고 있었죠. 화제를 찾는다는 것은 방금 든 예시처럼 모자 아니고요. 패딩 아니고요. 신발 얘기하겠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신발 얘기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신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가겠습니다. 자, 2번까지 0번부터 1번, 2번, 3번 하겠습니다. 3번은요. 정의된 개념입니다. 정의된 개념. 써주세요. 동그라미 3, 정의된 개념. 정의된 개념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3-1, 3-2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3-1입니다. 적어봅니다. 네티는 키가 181cm이고 몸무게는 78kg이다. 바로 밑에 3-2에 적습니다. 키가 181cm이고 몸무게가 78kg인 네티는 적었나요? 질문하겠습니다. 둘 다 정의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첫 번째 쓴 정의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A는 B이다의 형식이죠. 내 키가 누군지 모르지만 키가 181에 몸무게는 78kg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수식된 정의 정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네티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지만 아마 네티는 키가 181에 몸무게가 78kg일 것입니다.
우리는 네티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아마 사람인가 보다 하겠지만 네티라는 단어를 필연성 혹은 폐쇄성 혹은 본질성 혹은 브렉 등과 같은 난해하고 낯선 단어들이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4번이네요. 저는 이것을 당겨 읽기라고 부르고요. 당겨 읽기라고 읽습니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죠. 써봅니다. 당겨 읽기. 혹은 재진술 혹은 같은 말 쓰기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글을 읽을 때 문맥적으로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당겨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셔도 좋아요. 성리학자들은 A하고 B하지 않는다. 성리학자들은 A하고 B하지 않는다.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네모하고 B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때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A겠죠. 왜일까요? 성리학자들은 A하고 B하지 않는다 라는 첫 문장에서 이미 성리학자들은 A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네모에 나온 단어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 단어의 의미는 A와 유사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찾기, 당겨 읽기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죠.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네모가 아니라 세모한다. 똑같죠? 네모는 뭐가 됩니까? B가 되겠네요. 왜죠? 첫 번째 문장에서 B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네모에 쓰인 단어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모의 내용은 아마 B와 유사한 것일 겁니다. 세모한다 에서 세모는요, 그쵸?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긴 글로 옮겨갔을 때 역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OT, 기본적인 독해 도구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흔히 알고 있는 비례 반비례 관계 혹은 비교 대조, 차이점 찾기 등등의 것들은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내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도구들이 되고 다음에 추가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 잠시 끊었다가 인문예술 01강 본격적인 지문을 읽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60쪽 이어서 본문 읽고 아까 배웠던 독해 기본 도구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최대한 이해하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편의상 문단별로 문단별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능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내신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문단별 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총 문단의 개수는 6문단이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 갈래를 일컫는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이다. 라고 읽으면 굉장히 좋은 독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요.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을 으로 구축된 문학 갈래를 일컫는다. 그리고 드라마는 좀 전과 동일하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요. 드라마는요, 주어죠. 서술어는요, 일컫는다입니다. 무엇을 일컬을까요? 문학의 갈래를 일컫네요. 드라마라는 것은요, 문학의 한 종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어떤 문학의 갈래죠? 바로 앞부분의 수식어를 보세요. 미메시스, 발음이 어렵네요.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이라고 합니다. 미메시스 주석이 달려있네요. 오른쪽에 가서 확인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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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을 의미한다. 그러면 미메시스는 어떤 것을 재현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 미메시스의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대화체로 사건을 재현하는 재현화법으로. 드라마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재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겠죠. 지금 이 첫 문장을 읽을 때 사용한 도구는요, 정의된 개념이겠네요. 드라마는 일컫는다 문학의 갈래를. 괜찮습니까? 또 사용된 기본 도구는요, 주어와 서술어였네요.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미안합니다. 다시요. 그리고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이다. 드라마와 드라마 연극 각각 다르네요. 드라마 연극은 무엇을 현재화했나요? 배우의 말과 행동을 현재화했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드라마의 텍스트를 무대 위에서 현재화한 거잖아요. 드라마의 텍스트는 뭘까요? 그렇죠.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인 드라마의 텍스트네요. 괜찮습니까? 제가 어떻게 읽었나요? 드라마의 텍스트. 여기서 나온 드라마는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문장에 드라마의 정의를 그대로 당겨서 그대로 연결해서 읽어줬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번 생각할 수 있겠네요. 드라마라는 것을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 드라마의 텍스트를 배우와 말과 행동을 통해 현재화한 것. 그것이 드라마 연극이네요. 당연하네요. 드라마를 연극으로 만들었으니까 드라마 연극이네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두 번째 독해 도구가 등장했네요. 눈치채셨나요? 첫 문장에선 드라마, 두 번째 문장에선 드라마 연극. 좀 전에 설명했던 모자, 패딩, 신발 기억하나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죠? 신발 얘기하고 싶었죠. 드라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드라마 연극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드라마 연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계속합니다. 무대는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한대요. 괜찮네요. 무대라는 건 드라마 연극에 있는 거니까 그 무대가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할 수 있죠. 그게 그 자체가 드라마 연극이니까요. 계속합니다. 배우는 인물을 재현한다. 배우는요, 드라마 연극에 있는 존재이고요. 인물은요, 드라마 텍스트에 있는 존재이니까 배우는 인물을 재현하는 것이 당연하네요. 왜요? 드라마 연극이니까요. 계속합니다. 드라마 연극이라는 말에는
이중 재현의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 잠깐 멈춥니다. 드라마 연극이란 말에는 이중 재현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 저는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에 물음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중 재현? 왜 이중 재현이란 표현을 했을까?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고 배우는 인물을 재현하기 때문에 재현이 두 번이라 이중 재현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드라마는 무엇을 재현했죠?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재현 한 번. 괜찮나요? 재현 한 번 된 그것을 드라마의 텍스트를 다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시 현재화한 것. 그것이 뭡니까? 드라마 연극이죠. 따라서 드라마 연극이라는 말에는 이중 재현의 과정이 함축되어 있네요. 괜찮습니까? 사건을 재현한 드라마, 그 드라마의 텍스트를 재현한 드라마 연극이니까 이중 재현의 과정이 함축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글을 읽다가 중간에 멈칫하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앞에 있는 내용이 쉽고 나온 내용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러한 기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합니다. 계속합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연극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밑줄 한번 그어봅니다. 드라마 연극의 해체. 드라마 연극을 해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아마 이 글의 화제일 것입니다. 드라마 얘기했다가 드라마 연극 얘기했다가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이야기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아까 얘기했던 신발처럼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는 드라마의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를 표명하며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닌 일련의 다양한 연극을 일컫는다. 밑줄을 한번 더 쳐볼게요. 탈드라마 부분이요. 졌나요? 밑줄 한번 더 쳐볼게요.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향까지요. 지금 첫 문단을 읽을 때 밑줄을 3개 쳤죠? 드라마 연극의 해체, 탈드라마, 재현을 위한 목적 연출을 지향. 맞나요? 이 밑줄 친 세 친구들은요, 이 귀염둥이 세 친구들은요, 모두 같은 의미네요. 선생님, 왜 그렇죠?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라고 했고, 포스트 드라마는 뭘 하지 않아요? 문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탈드라마라고 표명했으니까. 탈드라마가 누가 표명한 거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표명한 거죠.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닌 것이 누구예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죠. 따라서 드라마 연극의 해체, 탈드라마, 목적의 연출을 지향하는 특성, 이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 문단 가겠습니다. 드라마 연극은 재현을 위한 드라마 텍스트가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배우, 무대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들이 그 아래 위치해 있는 위계적 구조를 띈다.
밑줄 하나 쳐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정점의 위치. 밑줄 쳤나요? 네. 밑줄 친 텍스트가 정점의 위치라는 것은 1문단의 두 번째 줄에 텍스트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것으로부터 아래쪽에는 음향, 조명 등의 다른 요소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드라마, 연극이다 라는 거네요. 계속합니다. 드라마 연극에서는 문학과 연극, 가상과 현실, 배우와 관객, 작품과 공연, 연극과 비연극 등의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되어 그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전 처음에 읽을 때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고?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온 것은 이해했어요. 왜요? 텍스트를요, 재현했으니까 텍스트가 가장 정점에 있고 나머지들은 그 아래에 위치되어 있었어 라는 거죠. 그 앞부분을 봅니다. 경계가 선명하게 강화되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경계가 선명하다고? 문학과 연극, 가상과 현실, 배우와 관객, 연극과 비연극 등의 경계가 선명하다고? 에서의 경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문장이죠. 부분이죠. 계속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그 중심이 작품에서 사건으로,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러한 경계가 희석된다. 경계가 희석되어 가는 것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라는 거네요. 가령 쌤이요, 가령 나오기 전에 잠시 머뭇거린 이유는요, 앞서 나왔던 경계라는 것, 그 경계가 점점 희석되는 것, 그것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가령 이후의 부분에서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찾는 당겨 읽기 혹은 재진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가령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수동적인 소비자로 객석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습니다. 배우는 드라마 작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객석에 관객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자신이 연기해야 할 배역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했다. 관객은 관객의 역할을 충실히, 배우는 배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각각의 경계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네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는 건 위계 질서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겠네요. 계속합니다. 이는 관객과 배우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네요. 배우는 배우의 역할을, 관객은 관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되는 거네요. 경계선의 경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5줄을 올라가서 비연극 등의 경계와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아까 물음표를 던졌던 이 부분을 다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극이면 연극, 비연극이면 비연극,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침해할 수 없다.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읽어 나가다가 경계라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그 경계라는 것을 가령 뒷부분에서 관객과 배우의 예시를 통해서 이해시켜주고 있음을 확인한 거네요. 계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한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렇죠? 이 글의 화제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었잖아요. 신발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모자 아니고요, 패딩 아니고요, 신발이었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한다.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한다. 그리고 저는 이 밑줄 친 부분을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경계구나. 넘어서는 경계, 미안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아니구나. 왜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니까요. 왜죠? 탈 드라마니까죠. 어휴, 말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계속합니다. 탈 드라마이니까요.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했으니까요. 재연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양했으니까요.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하는 거네요.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방금 밑줄 친 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네요. 당겨 읽기라는 도구를 사용했네요. 계속합니다. 이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공연이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우발성은요? 그렇죠.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하는 것이고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네요. 그것이 우발성의 개념이네요. 계속하겠습니다.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드라마 연극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 연극에 대해 얘기를 했네요. 계속합니다.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여기서 말한 허구적 세계라는 것은요. 현실의 환영이겠네요. 드라마 연극에 있어서요. 몰입함으로써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극의 내용에 감정이입을 하고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극의 내용에 감정을 이입한다 라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경계를 넘어선 거 아니야? 다시요. 관객이 극 속에 감정을 이입했으니까 경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드라마 연극이었는데 지금 드라마 연극은 감정을 이입하여 경계를 넘어선다라고 말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밑줄 친 부분에서 위로 8줄 정도 올라가 볼까요?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다라는 부분이요. 이 자체는 경계를 넘어선 겁니까? 넘어서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넘어서지 않은 것이죠. 똑바로 글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 나가되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드디어 나왔죠? 우리의 화제.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현실을 재현하지 않는다. 일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같은 말이네요. 관객은 몰입의 경험을 갖기 어렵다. 왜죠? 현실의 환영에 몰입하는 건데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내지 않는, 다시 말해 현실 재현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몰입의 경험을 하기 어려운 거네요. 이처럼 연극이 현실 재현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면, 다시 말하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면 연극은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대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겠네요. 같은 말이죠.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허구적인 것,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구적인 것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3문단 첫 번째 줄에 있었던 허구적 세계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연극은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고 드라마 연극이 아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허구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거네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전자는 허구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고 후자는 허구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게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소리겠네요. 이를 통해 관객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몰입하게 되면 그 세계에 대해 스스로 사유할 수 없는 반면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면 사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것은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된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라는 것은요, 포스트 드라마입니까? 드라마 연극입니까? 현실의 재현이요? 그렇죠. 드라마 연극이죠. 드라마 연극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은요, 드라마 연극입니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입니까? 그렇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네요. 형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강화된다. 계속합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긴 문장이네요. 앞에서부터 주어 서술어를 확인해 볼게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자신을 재현한다는 것이죠. 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 라는 거네요. 굉장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앞 문장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봐야겠죠. 연극이 그 자신을 재현한다 라는 건 바로 그 3문단 마지막 줄에 있는, 바로 윗줄에 있는 연극 그 자체의 재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네요. 그것은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한다. 사유성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커진다 라는 얘기네요. 결국 3문단 마지막 부분과 4문단 첫 번째 줄은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네요. 이는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아하, 비판과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연극 자체에 대한 사고와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된 거네요.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는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포함된다. 그렇군요. 근본적인 성찰, 비판과 반성적 사고, 연극 자체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 현실에 대해 사유하는 것 모두 유사한 말이 되겠네요. 계속하겠습니다. 연극에 대한 성찰은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한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당겨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뭔가요? 그렇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죠. 어디에서요? 드라마 연극에서요. 다시 읽습니다. 연극에 대한 성찰은 연극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발전했다. 가령 이것은 같은 말 찾아야겠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언어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몸, 음향, 조명 등의 다양한 요소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어에서 다양한 요소로 이동한대요. 이동한대요. 경계가 무너졌네요. 이에 따라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었던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온다. 마찬가지네요. 음악, 무용, 서커스 같은 비연극적 요소가 연극의 중심으로 경계를 허물고 밀려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언어와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의 비연극적 요소였던 것들이 경계를 허물고 오고 있다라고 말한 거네요.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공연적 요소에 밑줄 그어보시고요. 비슷한 말 찾아볼까요? 그렇죠. 비연극적이겠네요. 또 있나요? 그렇죠. 모음, 음향, 조명 등이겠네요. 예를 들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니까요. 하지 않고 행위자로서 몸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치중한다. 몸의 반응에 밑줄 쳐보시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비연극적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혹은요, 몸, 음향, 조명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그 앞부분에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 있죠? 그것은 뭐가 될까요? 연극적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하며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문장을 이해하시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 앞 내용과의 관련성이죠.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한다. 라는 건 허구적인 것, 허구적 세계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접하며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이때 관객은요, 어디에서의 관객인가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의 관객이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의 관객은요,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됐고, 그것으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되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은요, 허구적인 세계다까지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접했고,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겠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리네요.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 내용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연결하며 이해했기 때문이네요. 계속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핵심이 플롯에 있으며 갑자기 왜 아리스토텔레스지? 플롯은 우연성을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성을 배제했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우발성과 비슷한 말이니까 드라마 연극이겠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 연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되며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우연성이 강조된다. 우연성은 다른 말로 우발성이 되겠네요. 우발성의 증대는, 우연성의 증대는 공연의 관례로서 연극이 지니고 있는 속성인 일회성, 찰나성, 반복 불가능성이 강화된다. 같은 말이네요. 우발성과요.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개입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의된 개념이 나왔죠?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으로서의 공연이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죠? 우연성, 일회성, 찰나성, 반복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합니다. 드라마 연극이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을 지향한 반면 누가 폐쇄적이라고요? 드라마 연극이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미완결 상태로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한다.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한다. 우연성이 강조된다. 우발성이 강조된다. 괜찮죠?
연극에서의 사건성은 예술에서의 퍼포먼스가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퍼포먼스 주석 달려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술가가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 퍼포먼스 밑에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배우의 몸짓이나 손짓 정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연극에서의 연극은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일까요? 드라마 연극일까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6문단입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연극이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 때는요, 주어 서술어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는 뭔가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개척한 사람들이죠.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탈 드라마를 했겠죠. 탈 드라마는 뭔데요? 드라마 연극의 해체요. 재현을 위한 목적의 연출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읽어봅니다. 오랜 기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문학이 왜 나왔을까? 그렇죠. 문학. 왜 나왔습니까? 드라마의 텍스트. 기억나나요? 드라마의 텍스트 뭐였죠? 문학의 갈래. 그게 뭐였나요? 드라마죠. 연극의 본질적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연극의 순수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재현을 하였기 때문에 연극 자체의 순수함과 연극 자체의 독립성, 재현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하네요. 앞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네요. 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배우의 몸,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의 요소들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한다. 같은 말이네요.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라는 건 문학이 되겠네요. 전달이라는 건 재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배우의 몸, 무대, 미술, 음향, 조명 등은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연극 그 자체가 되겠죠. 괜찮나요? 비연극적인 것들이 되겠네요. 공연적 요소가 되겠네요. 나아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해체된다. 그렇죠? 드라마 연극에서는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의 경계는 성찰을 통해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고 그 경계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것들이 복원된다. 비연극적은 계속 나오네요. 몸의 반응, 손짓, 몸짓 등이겠네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여기서 말하는 재현은 문학의 지배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겠죠. 퍼포먼스는요, 비연극적인 것, 재현이 아닌 것, 몸의 반응 등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감상으로부터 체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감상이라는 건 뭐였죠? 그렇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감정이입하는 것이었는데, 허구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었는데, 체험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체험은 경계를 넘을 수 있는 혹은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는 연극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을 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전에는 제한되어 있던 연극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되면서 다양한 변신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네요.